전기손난로? 이런 획기적인 제품이 나오다니 이제 그건 그만 써야겠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돌아온 오만 상사죠. 5만원 이하의 전자기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영하 3도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울리는 제품, 휴대용 전자 손난로를 하나 구입해봤습니다. 가격은 용량에 따라 3가지의 제품이 있었는데, 가장 저렴한 것은 12,000원부터, 중간에 있는 것은 15,000원, 그리고 더 비싼 것은 거의 한 2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얘를 구입한 이유는 단순해요. 원래 겨울에 저도 핫팩을 여러 개 구입해놓고 집에서 하나 두 개씩 이제 꺼내서 쓰긴 했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꺼내서 터뜨리고 온도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주머니에 놔뒀다가 간혹 터지면 주머니가 더러워지기도 하고, 밖에 꺼내놓으면 또 쉽고, 이것을 버리는데 또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전자기기로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제가 구입한 제품뿐만이 아니라 국내나 해외 여러가지의 제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다들 못생겨서 솔직히 제가 그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들고 다닐 용기가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얘가 가장 이제 디자인이나 여러모로 이제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구입을 해봤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진짜 중국스럽게 패키지가 되어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여러가지 인정도 받은 상태이긴 한데, 중국 제품이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마존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마존에서도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기 손난로를 넣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 하나 들어있고, 얘는 보조 배터리 대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A to C 케이블, 그리고 요거는 뭐지? 역시 중국이라서인지 벌써 떼탔는데요? 좀 더럽게 새 제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품이 여기에 들어있고, 이런 것도 사용 설명서가 있네. 이걸 보니까 얘도 해체가 가능한 제품인가? 이렇게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얘를 언박싱 했지만 처음에 2개를 구입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써보고 사용기를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색상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뜯은 것은 왼쪽에 있는 베이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주황색의 제품입니다. 이 2개의 차이가 뭐냐면, 왼쪽에 있는 제품은 딱 봐도 작은 사이즈인데 왼쪽이 9000mAh, 오른쪽이 5400mAh입니다. 원래 배터리는 용량이 클수록 더 뚱뚱해지는데 지금 바로 분해해볼 수는 없나? 예, 요거는 제가 배터리 테스트를 직접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귀엽고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선물하기에도 좋고 갖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작은 아담한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베이지가 훨씬 더 예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는 뭐랄까, 이거 옛날에 먹었던 아이샤와 같은 불량식품 같은 그런 느낌? 소재는 ABS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매트한 느낌을 주고 있고, 실제로 일주일 정도 사용했을 때 좀 단점이라면 요런데 이제 곳곳에 때가 좀 보이잖아요. 좀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고 다닐 때 손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게 잡을 수 있도록 구멍이 마련되어 있고, 거의 200g 정도 되는데 요즘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어요. 버튼의 경우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 위쪽에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C타입 하나, A타입 하나가 있는데, 전기 손난로의 충전은 C타입으로 할 수 있고, 얘는 보조 배터리 대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A타입으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둘 다 이제는 이제 C타입으로 해줘도 될만 하기는 한데, 이제 나가는 출력은 A타입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쪽에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고,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40도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도라는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도를 더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기 위해 파우치도 함께 주잖아요. 이렇게 이제 파우치를 넣어서 쓰는 방식인데, 지금은 얘가 이제 스트랩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깔끔하게 들어가지만, 만약 얘처럼 스트랩을 연결하게 된다면 조금 애매하게 들어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온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목표 온도가 40도로 설정되어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50도, 한 번 더 누르면 60도, 총 3가지의 모드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40도로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신기하게 온도가 진짜 빨리 올라가요. 진짜 뜨끈뜨끈한데? 상품 소개서에서도 3초 발열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발열 카메라로 측정해본 결과 실제 목표 온도까지 3초 만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 열이 받는데 3초 이내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 온도까지는 몇 초가 더 걸리긴 했습니다. 근데 일반 핫팩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빠른 수치죠. 그리고 보통 품질이 떨어지는 손난로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약간 좀 한 군데서만 되는데 얘는 이제 앞뒤 양면이 빠르게 열이 올라오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지금 목표 온도가 40도인데 지금처럼 맨손으로 실내에서 잡았을 때는 40도도 꽤 뜨겁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뜨거워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내에서는 40도 정도만 세팅했을 때는 진짜 추울 때는 잘 느껴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외부로 나갔을 때는 확실히 뭐 50도나 60도로 올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장갑을 끼고 있다면 심지어 50도까지도 안 되고 60도까지는 올려야 좀 따끈따끈한 그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왼쪽이 9000mAh 33W시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얘는 조금 더 뚱뚱한데 오른쪽이 5400mAh 19.5W시로 되어 있고 전압은 모두 동일한 3.7V입니다. 얘네들은 뭐 이제 안쪽에 기술력의 차이가 있는지 무게도 되게 신기한 게 배터리 용량이 다른데 9000mAh가 살짝 더 작은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스펙상 배터리 타임은 4시간 정도 난다고 하지만 여기서도 부피는 9000mAh가 더 작기 때문에 배터리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발열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실내에서 목표 온도를 50도로 설정해놓고 방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5400mAh는 약 5시간 동안 발열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9000mAh는 약 8시간 15분까지 발열이 지속되더라고요. 이 결과로만 보면 스펙상 적혀있는 시간은 한 40도에서 50도 기준으로 이제 측정된 것 같았고 다만 실외에서는 온도가 더 낮다 보니까 더 빨리 따르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외부 온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4500mAh가 탑재된 갤럭시 A52s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5400mAh는 약 2시간 후 85%까지 충전 후 손난로의 배터리가 모두 방전이 되었습니다. 다음 9000mAh짜리는 약 2시간 12분 후 100%까지 완충이 되었고 손난로의 배터리 잔량은 51%가 더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의 활용도가 더 많으신 분들 9000mAh를 구입해야 될 것 같고 다만 C타입은 얘의 배터리만 충전할 수 있고 A타입으로만 출력할 수 있거든요. 한번 테스트를 간단히 해보자면 자 이렇게 끼우고 스마트폰 연결하게 되면 충전을 바로 시작하게 되고 스펙상 5V 2A인데 이게 최대값이라서 그런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1.3에서 1.5 이상 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충전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얘가 손난로이지만 급할 때 보조 배터리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 제품을 0%에서 100%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5400mAh 제품은 대략 3시간 39분 정도가 걸렸고 9000mAh는 5시간 40분 정도가 걸린 것을 보면 충전 속도는 그렇게 많이 빠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얘가 과연 핫팩 기능으로 쓰면서 보조 배터리 역할도 동시에 쓸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실 기술적으로도 얘의 그러니까 배터리에 열을 많이 받게 됐을 때 그때 또 출력을 하게 된다면 열이 훨씬 더 많이 받았을 때는 배터리 수명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동시에 쓸 수 없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용했을 때의 경험을 말해보자면 가방에 보관하기에 되게 괜찮은 사이즈였어요. 그 휴대하기에도 좋은 사이즈이고 주머니에 넣었을 때도 튀어나오기는 하지만 나름 괜찮아요. 나머지 사용성도 되게 좋았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에 뭐 배터리의 퍼센트나 목표 온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그냥 전원 버튼 하나로 모두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만약 몸이 아플 때 뜨겁게 물을 데워서 뭐 몸에 올려두거나 하는데 그럴 때 얘로 이렇게 뜨겁게 한 다음에 배에 이렇게 대고 있어도 이 정도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추가로 일반 핫팩은 모양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비해 얘는 이제 딱딱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 써보니까 온도 단위가 10도 단위로 너무 크게 변하다 보니까 1도나 한 5도 단위 정도로만 설정이 가능했어도 훨씬 더 사용성에 있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구입을 했지만 가격 대비 손난로와 보조 배터리를 동시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험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앞서 말했다시피 중국에서 구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뭔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이제 뭔가 불안감. 그래서 그나마 사용을 한다면 좀 조심해서 쓰면 괜찮지 않을까. 만약 이것이 중국 제품이 아니라 국산 제품으로 좀 디자인도 예쁘고 가성비 괜찮게 나온다면 꽤 잘 팔리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예전에는 핫팩을 많이 구입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제품이 더 잘 팔릴 것 같은 느낌.
대략 일주일간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이제 보조 배터리와 전기 손난로에 대해 처음 사용을 해봤지만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이런 약간 조금 불안한 감 때문에 만약에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만약 이제 국산 제품들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께서 좋은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조금만 입소문이 타잖아요. 그럼 진짜 핫팩 말고 이제는 얘를 구입할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괜찮다는 거지.